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새 예산안 처리 시한을 나흘 앞둔 오늘도 예산국회는 사흘째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한 축에 계신 분이죠.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자, 대표님. 예. 지난 5월이었나요? 꽤 오랜 동안 단식도 하셨었고 예. 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잖아요. 지금 예. 뭐 건강은 괜찮으신 건가요? 그때는 9일간의 사실상 노숙 단식 투쟁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마치고 난 이후에 예. 건강이 안 좋았죠. 예. 그렇지만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정상적으로 예. 회복됐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셨었거든요. 예. 제가 여쭤보니까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리라는 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어디 가서 생색도 못 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있어서 본인은 항상 의리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집권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눈치 봐야죠. 예. 또 집권당의 그 별난 의원들 다 다독거려야죠.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묻고 예. 또 결과는 결과대로 또 늘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곤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홍영표 대표가 때로는 안쓰럽고 예.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많죠. 어허. 그래서 저도 결정적일 때는 예. 뭐 좀 풀어줍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예산 정국인데 예. 이 470조 내년도 이제 나라 살림 예산을 정부가 이제 편성해서 예, 국회에 예.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 제출해놓고 우리가 이제 국회가 이제 11월 달부터 예산 시비를 들어가니까 이 4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된 그런 예. 예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4조 예산의 이 결손이 발생한 이 예산에 대해서 예. 대책을 내세우라.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4조의 세수 결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내보내고 난 국회로 보내고 난 이후에 예. 정부가 이제 선심성으로 이제 유류세 인하한다고 그게 이제 1조 한 1,000억 정도 돼요. 또 아울러서 지방 재정 강화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 2조 9천억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조 원이 결손돼 버렸어요. 예. 뭐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내놓으라는데 그게 이제 꿀먹은 벙어리죠. 예. 자,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현재 예산 심사 파행과 관련한 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됩니다. 우리 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말했듯이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 정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4조 원이 규모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안하고 다르게.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지방세를 늘리고 유류세 인하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 지방 재정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서민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로 해서 그 세수 부족분이 생긴 게 아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뭐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예.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정부가 예. 비록 내년도 예산을 전 부처와 이렇게 또 상임위 국회와 사전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졌으면은 추가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하고 뭐 지방 재정 강화로 돈이 한 4조가 이렇게 이제 결손이 발생하게 했으면은 이거는 수정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4조 원을 깎아서 갖고 그렇죠. 400 그러면 70조를 낼 게 아니라 앞에는 470조를 냈지만은 세수 결손이 이렇게 4조가 발생이 됐으니까 수정해가지고 그럼 466조로 이렇게 수정하겠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냥 정부가 이걸 막상 이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이걸 깜깜이로 묻어놔 버린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늦게 이걸 이제 우리가 발각해낸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세수가 4조가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세수 4조 원에 대한 정부가 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협조를 구하겠다. 예. 이걸 국회 차원에서 제시해 달라는데 예. 예. 그게 3일 전부터 제시 요구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유 뭐 대단히 큰 뭐 실수고 잘못이면 잘못이고 예. 막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예. 아마 정부는 이걸 그대로 470조 예산을 원안 고소하려면은 아마 국채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구체적인 입장을 내 가지고 좀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홍영표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야당이 예산을 가지고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야당이 집권당의 예산을 이렇게 볼모로 잡은 적은 있지만은 헌정사상 역사상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발목 잡고 잡은 게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예산 소위에서 감액하고 증액하잖아요. 예.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심사하면서 4조 원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수용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정부가 예. 아니 여당에서 지금 심사하자는 거 가능 아니에요? 남북 관계 사업이라든지 뭐 예. 이런 거 하나의 지금 예를 들면은 예. 남자만 들어가도 집권당 민주당에는 하들짝 놀라고 아예 또 정부 기재부는 아예 그냥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막상 지금 하신 말씀처럼 예. 사조를 줄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정부가 수용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죠. 자 아무튼 뭐 심사기가 넘겨서 정부안이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의석수 갖고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원내대표 회동 예정돼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홍영표 대표와 예. 아침 일찍 좀 잠깐 만났습니다. 아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오늘은 홍 대표에게 제가 많이 힘들겠지만은 예. 그래도 예산 심의 빨리 정상화 시키자. 예. 예. 이 4조의 세수 결손 대책이라는 것은 이게 야당이 양보하고 야당이 이 예. 대책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빨리 집권당 민주당이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예. 세수 결손 대책안을 제출하도록 해라. 예. 그럼 내가 바로 정상화 시키겠다. 예. 예. 근데 그 대책 내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 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좀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 방송 마치고 나서 예. 홍영표 대표 저는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위원회에 네. 유치원 3법 논의가 되는데 한국당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 병합 심사하자 이런 의견이셨었는데 예. 준비가 됐습니까? 예, 사실상 오늘 원내 대표실에서 예. 아침 8시부터 이제 예.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예, 우리 예. 정책위장 수석 부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의 예. 유치원 관련법 자유한국당이 발의할 내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어허. 근데 뭐 제가 오늘 뭐 이런 원내 또 협상도 있고 비대위 회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회의는 제가 주재를 하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중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냐. 예. 그렇게 누가 대표 발의하시나요? 우리 정책위에서 그 법안을 낼 겁니다. 어허. 예. 당론으로. 일단은 뭐 그럼 박용진 3법과 크게 뭐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3법 중에서 뭐 저희들도 크게 큰 뭐 입장 차이 없이 예. 뭐 저희들이 수용하고 같이 예.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또 좀 입장을 조금 예.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마 들어갈 수 어느 있습니다. 부분이 다른 겁니까? 크게 이번에 문제는 없어요. 크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유재산권 이런 거 지적해 오셨잖아요. 그 사유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또 이 사립유치원의 또 뭐 이 이사장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예, 예. 주인들이 개인 사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또 대출받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투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앞으로 또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냐 뭐 예. 이런 내용들이 조금 고민되고 있어요. 예. 자 아무튼 뭐 정기국회 안에 여야정 협의체 그때 모이셨을 때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법 자유한국당도 반드시 이거 뭐 이참에 예. 유치원의 재정 회계 예.
특히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회계가 완벽하게 투명한 그런 과정으로 예. 가도록 저희들이 앞장설 거예요. 짧게 저희가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내일 한유총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던데 네.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하십니까? 지금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예. 그 한유총 집회에 별도로 참석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당의 알겠습니다. 입장은 뭐 공식적으로 또 참여하는 예. 계획이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밤에 이제 체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긴 하는데 예, 탈원전 정책 포기하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예. 탈원전 정책만 포기하면 다른 거는 자유한국당이 다 포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완전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예. 특히 이제 이런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좀 살려내고 예. 특히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장기 실업,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네. 뭐 야당이 특단의 협조를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전반적인 것은 뭐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예.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지금 체코 이렇게 가셨지만은 영국, 사우디, 체코 아예 안에서는 원전 탈원전 원전 폐기하겠다 그러면서 밖에 가서는 우리 원전 사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국당도 그렇고 뭐 바른미래당 보수 야당들이 제안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으면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협조할 건 다 했잖아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조에 따라서 예. 그 합의된 내용들은 예.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장 수석 부대표 예. 그래서 실무 협상단에서 다 진행되고 있어요. 예년 같으면 법안 심사 같은 경우도 12월 하순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전 상임위의 법안 심사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저기 그 부산에 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선거구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소수 야당 새 정당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뭡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웬만큼 정리되셨다고 했는데 예. 아직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당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은 예.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예. 가장 이 협상 중에서 정치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예. 협상이에요. 예. 이거는 각 정당마다 뚜렷한 자기 당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이 협상은 절대 타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정확한 자신들의 당론을 앞세우지 않고 이 협상을 하면서 상대당의 입장과 또 어떤 그 수위 예.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계획과 입장들을 이 톤다운하면서 이렇게 해서 쫄펴 들어가서 최종 합의를 이뤄내는 게 선거제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당론이 있고 없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만 예.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예. 비례성을 확대하고 또 강화하는 그 예. 방안,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서는 예. 과거보다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예. 하여튼 뭐 고심이 좀 많으시다는 것 같은데 좀 솔직한 답변을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112석이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예. 만약에 현재 선거제로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몇 석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300명 지금 현재 예. 300석 현 정수원 기준으로 하면은 글쎄요, 그건 뭐 섣부르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적절치도 않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과 청와대 일부 직원의 일탈 등을 놓고 야권에선 레임덕을 지적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영 씨 건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일부 친문 인사들은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명시켜라. 나는 못 나가겠다. 탈당하라. 제명하라. 이런 권력투쟁으로 보이고 소위 진보 중도 개혁 세력들이 분화가 시작되는 것은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님의 뭐 그런 경험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시급히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국정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습니다. 자,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레임덕이라는 발언 좀 성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만 뭐 레임덕이라든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 이게 이제 김대중, 김영삼 뭐 그 MB 뭐 박근혜, 노무현 뭐 전 대통령들 쭉 다 올라오면 한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정도 한 6%대, 44% 뭐 이 정도였고 나머지 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6%대였어요. 아, 그랬나요? 그게 이제 빠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정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절반 이상은 되니까요. 그렇죠. 절반 정도 나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절반 나오면 저는 엄청 잘 나오는 거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에서는 이렇게 협치를 애치지만은 뒤에서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국정 운영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남북 관계도 뭐 대통령하고 청와대 참모진 민주당 지도부만 알고 있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자,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가져간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만 늘려주고 소득 하위 20%는 되려 8% 넘게 소득을 줄여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난 아마 이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이것도. 일단 칭찬을 해주신 걸로 정리해도 될까요? 자, 지금 뭐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당이 지금 다른 정당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율 하락이 벌써 레임덕이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실패 이후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고 지금 한 4개월 동안 이제 당을 아주 극도로 안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12월 이제 원내대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8% 9%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대 지지율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걸 회복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기하고 또 많은 또 국민들을 실망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반사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돌렸어요. 아,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이 관심을 우리들에게 기울였을 때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속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열흘 조금 넘게 남으신 거죠? 작년 뭐 12월 12일 날 선출됐으니까 뭐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니까 뭐 12일 전후로 해서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죠. 저희 이 시간에 모셨던 많은 분들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당권에 도전할 거라고 내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12월 중순에 저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1년 동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을 뭐 이렇게 상대하면서 제대로 잘 싸웠는지 또 싸우면서도 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신뢰와 또 뭐 대중적인 어떤 그런 지지를
회복하는데 제가 역할이 되었는지 예. 이런 막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평가를 제가 존중해야지 저 자신이 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당권을 잡고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어떤 그런 뭐 저 자신의 어떤 중심적 사욕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심이 안 쓰셨단 말씀이신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어제 YT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곧 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당은 뭐 조만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전당대회 규정이나 또 지도 체제나 이런 것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결심을 완전히 못 하고 있습니다. 말은 뭐 반문연대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반문연대에 동참하겠다 그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입당은 기정사실화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이라는데 제 귀에는 좀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시장직을 그만둘 때 예.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시장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민투표했었죠. 정치적 소신이 예.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이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오랜 야인 생활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이제 범야권 이제 전선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때 오세훈 전 시장의 그런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고 아마 금주 내에 오세훈 시장은 입당 절차를 마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홍준표 전 대표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 전 대표께서는 미국도 다녀오고 그동안 또 숙고의 시간도 많이 이제 가지신 만큼 이제 앞으로 더 포용력 있고 또 뭐 기존의 리더십이 아닌 그 새로운 어떤 뭐 정치에 자신이 많은 각오도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도 그런 자원도 또 좋은 또 자원의 하나다. 그런가요? 뭐 그 자원을 굳이 의외의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배척하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견제하고 싸워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의 목소리도 뭐 우리가 들을 건 듣겠습니다. 오늘 모든 답변을 너무 점잖게 해주셔서 뭐 제대로 된 자, 원내대표 임기 동안 정부 여당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우원식 대표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로 바뀐 거잖아요. 두 분을 협상 파트너로서 비교하신다면 몇 점씩 주실 수 있을까요? 홍영표 대표는 90점이고 우원식 대표는 50점이에요. 이 정치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제 이유를 들어야 되겠네요.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 5월달 이제 단식 투쟁을 했어요. 민주당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 체제인데 본인 좀 수용하고 어렵더라도 한 5일 정도 일주일 가면은 그래도 그 단식을 풀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주 내몰라라 하더라고요. 야박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홍영표 대표는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온 것이 저 단식 농성장 거의 뭐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뭐 저 손을 잡고 이제 좀 풀자 막 그랬을 때 진짜 진정한 파트너로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죠. 그래서 90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